안녕하세요. 주치의처럼입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문제 중 하나인 소화기 건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일이 많아지는데 이런 증상이 단순한 노화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인지 혼란스러우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위와 장의 기능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식습관이 소화에 부담을 주는지, 그리고 소화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떤 정보를 꼭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룰 중요한 건강 정보까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몸에 잘 흡수되기 위해서는 소화기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소화기란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며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에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췌장, 담낭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부터 위와 장을 거쳐 점점 잘게 부서지고 영양소가 분해되어 몸속으로 흡수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 기관이 맡은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에서는 음식을 씹고 침과 함께 섞이면서 첫 번째 소화가 시작되고, 위에서는 강한 산으로 음식이 분해되며 소장에서는 영양소가 흡수됩니다. 대장은 남은 수분을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간과 췌장은 소화효소와 담즙을 만들어 음식물이 잘 분해되도록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면 이들 기관의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서 예전보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더 쉽게 체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은 소화기의 기본적인 구조와 역할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소화기란 단순히 위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받아들이고 영양분으로 바꾸며 몸 밖으로 배출하는 전 과정을 맡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에는 잘 넘기던 음식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한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소화 불편함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몸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가 원인이 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위산의 분비량입니다. 위산은 음식물을 분해하는 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소화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쉽게 먹었던 음식도 이제는 부담이 되고 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장의 운동 기능도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게 됩니다. 장은 음식물이 소화되고 남은 찌꺼기를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장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으면 변비가 생기거나 장내 가스가 차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장의 활동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침의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입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되는 과정 자체가 약해지게 됩니다. 침은 단순히 입을 적시는 것이 아니라 소화효소를 포함해 음식물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침이 적어지면 입안에서 음식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위와 장으로 넘겨지기 때문에 더 큰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식습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젊을 때는 대충 먹어도 큰 탈이 없었지만 시니어가 되면 식사 시간, 음식의 종류, 섭취 속도 하나하나가 모두 영향을 줍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맵고 짠 음식,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위 점막을 자극하고 소화에 부담을 줍니다. 게다가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게 되므로 소화기관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결국 피로가 누적됩니다. 약물 복용도 소화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은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등 다양한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중 일부는 위를 자극하거나 장의 활동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통제 중 일부는 위 점막을 손상시켜 위염이나 위궤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을 장기간 복용할수록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복용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부족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집에서 오래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장의 운동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장도 게을러지고 그 결과 변비나 소화불량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매일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소화 기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소화기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위산 감소, 장의 운동 저하, 침분비 감소, 잘못된 식습관, 약물 복용, 운동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시니어분들은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화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이에 맞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와는 달리 시니어 시기에는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화기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식사 습관입니다. 음식을 너무 급하게 먹거나 대충 씹고 넘기면 위와 장이 감당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반면에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위장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침의 분비량이 줄어드는데 오래 씹을수록 침이 더 잘 나오고 침 속의 소화 효소들이 음식물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꼭 씹는 습관은 생각보다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것이 위장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저녁 늦게 식사하는 습관은 소화기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 먹는 음식은 위산 역류나 속쓰림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저녁은 가볍게 먹고 최소한 잠자기 2~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식단의 내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가능한 피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부드러운 음식, 섬유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발효식품 등을 자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섬유소는 장의 움직임을 촉진해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는 데에도 좋습니다. 된장이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도 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짜게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수분 섭취 역시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음식물이 장에서 잘 이동하게 되고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 6에서 8잔 정도는 의식적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수분 제한이 필요한 질환이 있으신 분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은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많이 걷고 움직이면 장의 활동도 활발해지며 변비 예방은 물론 소화 흡수 기능도 좋아집니다. 날씨가 좋을 때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집안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장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가능한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활도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거나 장의 활동이 불규칙해져 소화장애가 생기기 쉽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취미 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편하게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소화기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생활 속에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위장과 장의 건강을 오래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해도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야 하는 신호일 수 있어서 그 기준을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위장 불편과 질병의 차이를 잘 이해하면 더 큰 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화불량이 자주 반복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속이 계속 쓰리거나 답답한 증상이 몇 주 이상 이어질 때는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특히 식사 후에 자주 체하거나 트림이 많고 복부 팽만감이 지속된다면 단순한 기능성 문제를 넘어서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질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체중이 특별히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도 살이 빠진다든지 음식만 먹으면 토할 것 같거나 실제로 자주 구토를 하게 되는 경우는 위나 장에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증상이 약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서 그냥 노화 때문이겠거니 하고 지나치다 보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복통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배가 더부룩한 정도가 아니라 특정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거나 식사와 관계없이 아픈 경우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른쪽 아랫배, 명치 부근, 왼쪽 아랫배처럼 특정 부위에 통증이 집중될 때는 장염, 담낭염, 췌장 문제 등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의 상태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설사가 지속되거나 변비가 오랫동안 계속되며 약을 써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장 기능의 저하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변이나 검은색 변을 보는 경우는 위나 장에 출혈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서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혈변은 치질 같은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장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첫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니어분들은 약을 여러 가지 복용하시기 때문에 약물로 인한 위장장애가 생기기도 쉽습니다. 예를 들어 진통제, 항생제, 고혈압약 중 일부는 위를 자극하거나 장의 운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복용한 이후부터 속이 불편하거나 변비, 설사가 생겼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아야 할지는 증상의 강도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기간, 평소와의 차이, 동반 증상 등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반복되거나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간단하고 효과도 좋지만 너무 늦게 알게 되면 치료가 길어지거나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화기 건강에 대해 많은 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듣고 계시지만 그 중에는 사실과는 다른 잘못된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화기 질환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들을 짚어보고 어떤 점이 진실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셔야 몸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속이 쓰릴 땐 우유가 좋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유를 마셨을 때 일시적으로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우유 안의 단백질과 칼슘은 오히려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시간이 지나면 속쓰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에게는 우유가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속이 불편할 땐 따뜻한 물이나 미음처럼 자극이 적은 음식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장이 깨끗해진다는 말입니다. 매운 음식은 장의 운동을 일시적으로 자극할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먹게 되면 오히려 위와 장 점막을 손상시켜 소화불량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점막이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매운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속이 안 좋으면 무조건 소화제를 먹어야 한다는 생각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소화제를 자주 복용하면 위의 자연적인 운동 기능이 오히려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증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자주 반복되거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으로 덮기보다는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가 안 되는 건 당연하다는 말도 사실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노화로 인해 위장 기능이 약해지는 것은 맞지만 그 변화가 모두 질병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규칙적인 식습관,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같은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면 소화기 건강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또 대변을 자주 보면 건강하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변의 횟수보다는 그 상태와 배변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너무 자주 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매일 보지 않더라도 속이 편하고 불편함이 없다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변이 너무 묽거나 딱딱하고 보기 어려운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게 더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속쓰림은 그냥 위가 약해서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위산역류, 식도염, 위궤양 같은 질환이 원인일 수 있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속쓰림이라고 방치하면 식도 점막에 손상이 생기고 치료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복되면 꼭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처럼 흔히 알고 계신 상식 중에는 오해가 섞인 내용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화기 건강을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믿음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항상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시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소화기 문제로 고생하셨던 시니어 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정보보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이해가 쉽고 실천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먼저 70대 중반의 여성분 한 분은 매일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계속되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진료 결과는 위산 분비 감소와 장 운동 저하로 인한 기능성 소화 불량이었습니다. 이분은 매 끼니 후 과일을 꼭 챙겨 드셨는데 특히 식후 바로 드시는 감이 문제였습니다. 감은 탄닌 성분이 많아 위 운동을 늦추고 소화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후 과일 섭취를 줄이고 한 끼 양을 소식으로 조절하면서 식사 중 물 마시는 것도 줄이셨더니 한 달 만에 증상이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또 다른 60대 남성분은 잦은 설사로 고민하시다가 병원을 찾으셨는데 장내 유익균이 부족하고 자극적인 식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분은 매운 음식을 거의 매일 드시고 야식도 즐기셨습니다. 병원에서 식습관을 점검받고 난 후부터는 하루 한 끼는 채소 중심으로 드시고 저녁 식사 시간을 7시 이전으로 앞당기셨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실천한 뒤에는 배변 습관이 안정되고 복부 팽만감도 사라졌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천천히 하면서 꼭꼭 씹는 것만으로도 위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시니어분들 중에는 치아 문제로 음식을 급하게 넘기거나 잘 씹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드럽고 잘게 썬 음식으로 조리하고 식사 시간은 여유 있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 직후 바로 눕는 습관은 소화에 큰 방해가 됩니다. 식후 최소한 30분 정도는 가볍게 걸으시거나 허리를 세운 채로 앉아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산 역류가 있는 분들에게는 식후 바로 눕는 것이 가장 나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베개를 약간 높이고 자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 해조류, 고구마, 바나나 같은 음식은 장의 움직임을 촉진하고 유익균이 잘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갑자기 많이 드시기보다는 천천히 늘려야 장이 놀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배변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장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정한 식사 시간과 화장실 습관을 가지면 소화기 건강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런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건강한 위장과 장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이번 파트는 소화기 건강에 대해 시니어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궁금증들을 모아 하나씩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들이나 직접 겪고 계신 불편함에 대한 해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나이가 들면 소화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위장 근육이 약해지고 위산 분비도 줄어들 수 있어 예전처럼 소화가 빠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습관을 잘 조절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충분히 소화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나이 탓으로만 돌리기보다는 내 몸에 맞는 생활 습관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매일 변을 보지 않으면 변비인가요? 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변비는 횟수보다도 변을 볼 때 불편감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틀에 한 번 보더라도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배변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배변을 시도하거나 변비약을 자주 복용하는 것이 장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평소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이섬유를 챙기는 습관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또 소화제를 자주 먹어도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소화제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자주 먹게 되면 위장이 스스로 움직이려는 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유 없이 소화가 잘 안 되는 상태가 자주 반복된다면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소화제를 찾기보다는 생활 습관을 먼저 점검하고 필요하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커피를 마셔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자주 듣습니다. 커피는 위산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위염이나 속쓰림이 있는 분들에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위에 문제가 없다면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공복에 마시거나 너무 진하게 마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사 직후보다는 1시간쯤 지나서 마시는 것이 부담이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이 쓰릴 땐 우유가 좋지 않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유는 처음엔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잠시 후에는 오히려 위산 분비를 더 자극해서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불편할 땐 우유보다는 따뜻한 물이나 미음, 죽 같은 음식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소화기 건강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정보나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소화기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의심이 되는 증상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소화기 건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과 장의 기능이 점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해도 소화불량이나 변비 같은 문제가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화기의 변화 원인부터 시작해서 생활습관 관리법, 음식 선택,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실제로 시니어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드렸으니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소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꾸준한 관심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매일의 식사 습관, 수분 섭취,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것이 결국 소화기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이 많이 겪는 또 다른 건강 문제, 골다공증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뼈가 약해지면 넘어지거나 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꼭 시청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주치의처럼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